예, 안녕하세요. 월배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1학기 기말고사 정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네 번째 하면은 내용은 다 끝이 납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서술형 문제 중심으로만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할 생각이고요. 서술형 문제는 다섯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가 다섯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서술형 문제 정답일까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밑줄 친 문장이 있죠. 그게 서술형 문제 정답입니다.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그대로 밑줄 친 문장 그대로. 예, 나머지는 틀린다고 할 겁니다. 1학기 정리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조금 더 강조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예, 유튜브에서 서상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역사 추적 이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은 구독을 누르시고 선생님 그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 동영상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은 볼 거 없고요. 이렇게 기말고사 정리 3, 2, 1 요게 여기에 이제 다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제 몇 월 며칠 몇 교시 영상을 찾으려면 귀찮죠. 그래서 유튜브로 바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선생님이 아까 번에 이야기했죠. 밑줄 그어져 있죠. 밑줄 친 요게 정답이 여기 농업을 중시한 사회 요거 요대로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홍기인간 이념으로 청동기 집단 재정일치사회 요거 요대로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못 적으면은 특히 요거 2번 3번을 못 적던데 틀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 영상으로는 이거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 파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선생님이 다 두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유튜브로는 비파형 동검 보인돌 이런 거 그러니까 잠시만요. 다시 한번 서상규 쌤 이름은 다 알죠? 여기로 들어가면은 영상은 다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 다 있습니다. 홈으로 봐도 되지만 동영상으로 보면 더 좋겠죠. 선생님 밑에까지 올린 동영상이 여기 다 있습니다. 서상규 채널에 여기로 영상을 몰아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파일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파일은 여러분들 네이버에 일단 여러분들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십시오. 네이버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요 카페로 들어갑니다. 카페에 들어가면은 여기에다가 검색창에다가 서상규의 역사사랑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 딱 하나만 보입니다. 여기로 딱 들어오면 됩니다. 선생님은 로그인이 되어 있고 선생님이 만든 페이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회원 가입이 없죠. 여러분은 요쯤에서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누르면 선생님이 그 다음날 승인을 누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월배중 학생 여러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비팔 간격 거리를 유지합시다.
손 씻기와 손 소독을 자주 합시다. 아프면 담임 선생님께 꼭 알립시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깝게. 여러분 사랑해요. 예, 1학기 정리 여기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역사활동지 여기 들어가면은 1학기 정리 1, 2, 3이 있고요. 여기 2에 보면 2를 한번 볼까요? 여기 첨부 파일에 보면은 예, 내 PC 저장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요 밑에 뭐 뜹니다. 열기 하면은 선생님이 사용했던 파워포인트 파일이 이렇게 뜹니다. 요거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1번, 2번 보고 요거 시험 그대로 냈습니다. 2번 보면은 밑줄 그어져 있죠. 요거 밑줄, 요거 요대로 적어야 됩니다. 요대로.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선생님 한글 파일로 보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글 파일로도 두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나눠줄 텐데, 요 한번 보세요. 요 비포 파일인데 선생님이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현재 학생들이 5번까지 했는데 예, 요거 한 장으로 딱 요거 선생님이 밑줄 그었죠? 예, 요것도 밑줄 그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요것도 밑줄 3번째, 밑줄 4번째, 마지막으로 밑줄 5번째. 네, 서술형 5문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창조는 모방부터, 창의적인 문장은 좋은 문장, 뭐부터? 뺏기기부터 시작하기. 밑줄, 이거 중요합니다. 기말고사는 선택형 14문제, 그리고 서술형 5문제, 서술형 5문제, 예, 2, 3, 4, 5, 여기 5.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생님의 서산규 역사사랑 카페에서 여기 파일로 다운받아도 됩니다. 예. 유튜브에서는 영상을 들으면서 나 공부할래 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한꺼번에 몰아서 공부해도 되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예, 요 내용 그리고 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세기 이제 이때까지는 6세기까지 봤죠. 지난번 6세기 온달 장군까지 봤는데 이제 7세기 시작은 바로 고구려 수화당의 침략을 막아내다. 이게 이제 7세기 시작입니다. 성공적으로 막아냈지만 고구려의 힘은 점점 약해지겠죠.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수나라 양제의 더러운 놈이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3번 침략합니다. 수나라가. 을지문덕이 이제 다 이기지만 이제 특별히 을지문덕 장군이 지도하는 군사부대가 이 살수대첩으로 특히 마지막 이 30만 별동대를 아작 30만 거의 다 죽입니다. 남의 나라 함부로 쳐들어왔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죠. 잘 됐습니다. 을지문덕 살수대첩 기억하고요. 이때 백제와 신라는 같은 민족인 고구려를 도와주면 되는데 같은 민족인 고구려를 돕기는 그냥 수나라를 또 오히려 돕겠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백제와 신라의 나쁜 짓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군은 수나라를 물리칩니다. 결국은 수나라는 전쟁에서 저가 멸망합니다. 잘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수나라를 이어받은 당나라가 중국에 들었습니다. 당나라가 수나라 복수하겠다고 하면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 더러운 놈 이름이 당나라 태종 이세민입니다. 이때 안치성의 장군은 양만춘 장군,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안치성에서 당나라를 막아냅니다. 이때 이제 고구려의 지도자는 연개소무입니다. 연개소문. 고구려는 이 연개소문 집안 때문에 망하는데 알만한 학생들은 다 알고 있죠. 어쨌거나 간에 7세기 고구려는 수와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내지만 국가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고구려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7세기 분위기 파악 못한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
나제 동맹을 배신한, 여기서 나는 신라를 이야기하고요. 쟤는 백제. 나제 동맹을 배신한 인간이 누굽니까? 성왕을 죽인 누구입니까? 신라의 어느 왕입니까? 성왕을 죽인 사람이 신라의 진흥왕이죠. 신라의 진흥왕. 성왕이 이때 진흥왕에게 어느 성에서 죽었습니까? 관산성 기억납니까? 예. 나제 동맹을 배신하고 성왕을 죽인 의자왕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를 죽인 신라, 이때 진흥왕은 이제 없죠. 신라를 공격합니다. 정확하게는 신라 대야성을 공격합니다. 오늘날 합천인데, 그때 공격해가 김춘추의 딸 고타소의 남편인 이 대야성의 성주인 품석을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 김춘추는 미치죠. 내 딸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내 사위와 함께. 미칩니다. 김춘추는. 그래서 김춘추는 고구려 영계소문에게 가가 군사 지원 요청합니다. 한번 도와도록 합니다. 그런데 영계소문은 그러면은 우리 온달 장군이 찾으려고 했던 이 한강 북쪽 지역 내놔, 한강 지역 내놔 극합니다. 그러니까 김춘추는 알았다 하고 안 돌려줍니다. 실패로 끝이 납니다. 실패로. 그러면은 김춘추는 딸의 복수를 위해 고구려에 갔다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갔느냐? 당나라에게 갑니다. 이때 당나라 태종 2세, 당나라는 혼자서는 고구려 멸망 안 된다. 왜? 어디서 시급했습니까? 고구려가. 안지성에서 시급했죠. 혼자 멸망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당연합군을 결성합니다. 나당은 여기서 나는 신라, 당은 당나라.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합니다. 신라 군대 5만 명, 당나라 군대 13만 명이 백제에 쳐들어옵니다. 이때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서 5,000명으로 우점해보려고 하다가 5,000명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백제는 멸망합니다. 이후에 나당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고구려는 홀로 있네요. 도와줄 백제도 없어요. 혼자서 신라와 당나라를 물리쳐 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평양성은 무너지고 고구려의 마지막 왕은 보장왕은 잡혀가고 고구려는 멸망합니다. 이때 멸망할 때 영계소문의 동생 연정토는 신라에 항복하고요. 도망가고요. 그리고 영계소문의 아들들은 당나라에 항복합니다. 첫째 왕이죠. 연남생이죠. 더러운 놈들. 그건 그렇고 이때 영계소문이 김춘추와 손을 잡았다면 나당연합군은 없잖아요. 이때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리고 의자왕은 이때 일단 신라를 공격하기보다는 백제의 백성을 먼저 살리고 신라와는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의자왕은 성왕을 죽인 그 할아버지 복수하겠다고 신라를 공격했는데 이게 좀 스님 생각에는 좀 아쉬워요. 자,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7세기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고구려 백제 유민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망한 나라의 백성을 유민이라고 합니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 유민을 잘 꼬십니다. 꼬시가지고 당나라를 박살냅니다. 어디와 어디에서?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당나라를 박살내고 드디어 당나라를 우리 한반도에서 몰아냅니다. 이걸 신라의 삼국통일이라고 합니다. 매소성 기벌포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은 반드시 순서대로 연도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흐름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흐름을 선생님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흐름을. 그건 그렇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 때문에 망했는데 어떻게 해서 고구려와 백제 백성은 신라와 손잡을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왜 고구려와 백제 사람들은 신라와 손잡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신라도 싫지만 더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당나라죠. 당나라가 더 싫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 백성들, 살아남은 백성들은 신라와 손잡고 일단 당나라부터 박살내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나라부터 박살내기 위해서는 일단 우회해야 되겠습니까? 신라와 손 잡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통일의 역사적, 이거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해야 되겠습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미리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요 맞추어서 적어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라가 고구려 백제 유민과 힘을 합쳐, 유민은 무슨 뜻이다? 망한 나라의 백성을 유민이라고 합니다. 유민과 힘을 합쳐 당나라와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자라났다. 문화 측면, 삼국통일로 삼국의 문화가 통합되어, 통합은 합치자 이런 겁니다. 합친다 이런 뜻입니다. 뭉친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계기. 요거. 그 다음에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각각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면, 외세. 외가 무슨 외입니까? 바깥 외자고 세는 세력. 당나라의 세력을 이용하여 통일했다. 이거 좀 나쁘죠? 이거는 선생님이 볼 때 매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토는 대동강 이남이라는 말은 남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동강이 북한 수도인 평양이 흐르는 평양 아닙니까? 평양 남쪽으로만 통일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평양 북쪽은, 대동강 북쪽은 누가 들었었을까요? 예, 바로 발해입니다. 발해. 만주 지역, 즉 평양 북쪽에는 고구려 지역입니다. 고구려 장군 출신 대조영이 고구려 문화를 개성한 국가인 발해를 세웠습니다. 다행이죠. 아직까지 만주 대륙은 우리 민족의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쪽은 발해, 한반도 남쪽은 신라, 남쪽, 북쪽, 남북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해는 해동성국으로 불릴 정도로 발전합니다. 바다 동쪽, 여기서 바다는 요 바다, 중국의 황해를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볼 때 바다 동쪽, 성은 거룩할 성이란데, 바다 동쪽에 위대한 나라, 거룩한 나라로 발전했다 이런 말입니다. 발해는 당과 신라와는 처음에는 적대적, 당연하죠. 고구려가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이것들 때문에 망했잖아요. 처음에는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외교, 문화, 쉽게 말해서 뭐가 됐다? 예,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 요거 객관식 문제, 남북국 시대, 요거 객관식 문제. 그 다음에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고조선의 법, 요거 선생님이 놓친 것 같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노예로 삼는다. 도둑질이라는 말은 니꺼 내꺼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고조선은 무슨 죄가 있다? 사유재산죄가 있다. 노비로 삼는다. 그러면은 노비의 주인도 있고요. 노비의 주인은 귀족이죠. 왕족이고, 귀족이 있고 노비가 있다는 것은 그런 사회는 계급사회죠.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